네, 노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잘 먹기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나 어떤 이유로 치아를 잃게 된 경우에 빠른 대체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김정란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치아를 잃게 된 경우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방법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기존 치료에 비해서 통증이나 출혈, 부작용은 줄이고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높인 진보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진단할 적엔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요. 수술할 적에는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이용합니다. 보철 치료나 교합 조정을 할 적에 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요,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모의 수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각도, 깊이 등을 전부 정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요. 이 3차원적인 구조를 이런 각 방향에서 보면서 치아나 혹은 뼈나 신경이나 혈관 등을 확인하여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모의 수술한 치료 계획을요, 그럼 수술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로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만듭니다. 디지털 수술 가이드는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정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미리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어지는데 따라서 수술 시에 생기는 그 절개의 범위나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강 스캐너입니다. 구강 스캐너는 일종의 입체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잇몸이나 치아의 모양을 3차원적으로 구현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건처럼 생긴 거를 입안에 넣고 칫솔처럼 이리저리 이제 움직이면서 움직여주면은 자동으로 구강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거를 뭘로 했냐면은 본을 떠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런 본을 뜨는 그런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임플란트는 치료를 좀 망설였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 전 사진을 보면 앞니가 네. 거의 없고요. 네. 이쪽에 왼쪽에는 어금니도 거의 없고 윗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씹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치아 하나밖에. 잘 씹지도 못하고 통증도 있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안 좋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다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기 치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그 치료 계획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세우게 되는데요. 아래 위 전부 다 하셨는데 아래 이렇게 그린으로 된 이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똑같이 심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빠른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임플란트 이렇게 심자마자 지대줄을 연결하고 여기 희미하게 이제 보철물이 보이는데 이 보철물은 임시 보철물입니다.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수술한 당일부터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은요, 네, 확연하게 보이죠. 이랬던 분이 정말 좋은 치열을 갖게 돼서 만족감이 컸던 사례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치아 상태를 세세히 확인하는 것부터 치료가 좀 시작이 되겠죠? 네, 네. 치아 상태, 뼈 상태를 세세하게 보고 확인해서 하는 것이 이제 진단이잖아요. 네. 네, 진단을 이제 환자분들이 여러 치과를 다니면서 받아보는데 조금씩 상이하다고 합니다. 치과마다 이제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치아를 발치를 할지 말지 이것도 결정을 잘해야 되고요. 네. 발치할 치아를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치아를 또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까지 발치할지, 염증은 어디까지 퍼졌는지, 규합은 뭐 어떤 식으로 규합을 설정할지, 뼈 이식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혹은 어떤 임플란트를, 어떤 모양의 임플란트, 어떤 두께, 길이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그 진단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진단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살펴보면은요. 기존에 그냥 CT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심지어 그냥 이전 방법으로는 찾지 못했던 것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정확한 치료 계획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최적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수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심으실 때도 디지털 기술이 좀 접목이 되는 거죠? 네. 네. 화면에서만 보면 안 되죠. 입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의 수술 결과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 프로토콜 그대로 입안으로 옮기는 수술 가이드 장치를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컴퓨터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마우스피스 같이 생겼어요. 입안에 네. 끼우고서 그대로 그 홀을 통해서 드릴링을 하고 맨 끝에 이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게 됩니다. 저게 한 몇 시간 만에 나와요? 그러면요? 저거는 이제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예, 빠르게는 뭐 1시간 정도, 그리고 좀 더 느린 장치도 있고 네. 그 용도에 맞게 3D 프린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3D 프린터의 그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찍고 꿰매는 과정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하니까 네.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면 임플란트 수술을 최소 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요, 치조골 뼈를 이제 확인하고 거기다 심어야 되니까 잇몸을 절개하고 박리하고 식립하고 봉합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치조골이 충분한 경우에는 무절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통증, 부종이 줄일 수 있고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임플란트 식립을 한 사례 가운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 사례는 제가 구강 스캐너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로 찍은 입체 사진, 모의 수술 전에 사진을 보면 사진하고 거의 똑같죠. 네. 앞니는 좀 있으시고 어금니가 많이 상실된 분이셨는데 그 스캔한 자료를 통해서 치아를 배열하고 모의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임플란트 위치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린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임플란트 위치입니다. 각도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고 그것과 똑같이 오른쪽에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대주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도 수술 당일에 임시 보철물을 즉시 올린 사례입니다. 즉시 보철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술을 빨리 하고 보철까지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수술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꼭 필요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
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전체 치아를 자기 치아처럼 잘 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최소 절개로 진행이 되니까 좀 치료 부담이 많이 좀 줄 것 같아요. 네, 치료 부담이 굉장히 주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것을 논문을 통해서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리뷰 논문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따른 그 정확성, 수술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요, 맨 아래 보이시면 풀 가이드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프 가이드, 이제 반 정도 사용한 경우고요. 프리핸드로, 그러니까 손으로만 하는 임플란트 방법은 가장 덜 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술자의 기술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술자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기술 습득이 필요했습니다. 술자의 3D 플래닝 스킬이 필요했고요. 수술 숙련도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요,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첨단 기기를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제작을 하는 그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는 기존 수술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장점은 굉장히 좋은데요. 정확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죠. 출혈이 감소하고 통증이 감소하고 따라서 진통제 사용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도 감소했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가 정확도가 높다라는 그 특징을 논문으로부터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연세가 88세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예전에는 88세이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네. 이분도 사실은 임플란트를 할 엄두를 못 내셨습니다. 치과에 그러니까요. 오셨을 때는요. 아스피린을 복용했기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을 하면 출혈 경향이 높게 됩니다. 이분의 내과 주치의는 아스피린을 끊으면 중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이제 치과를 온 사유는 이전에 사용했던 틀니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면서 틀니를 새로 해주세요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틀니는 새로 해도 역시 틀리거든요. 입천장을 이렇게 딱 막으니까 네. 맛도 잘 못 느끼고 탈락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저작력도 기존 치아나 혹은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떨어지죠. 네.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3D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절개로 혹은 최소 절개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기를 권유를 했고, 그리고 하셨고, 예, 그래서 수술 전에 저렇게 틀니를 사용을 하셨던 분이 88세에 새로운 이들 전체 치아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젊어지셨고요. 네. 그리고 잘 씹을 수 있게 됐고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런 분한테는 정말 디지털 임플란트가 아니면 사실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중단을 안 한 경우에 출혈을 최소화하는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수술 도중에 만약에 다른 플랜으로 바뀐다 이러면 할 수 없는데 수술 계획이나 진단이 정확해서 그 계획대로 수술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말 예후가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최소절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수 치아가 없는,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분 이제 전체 임플란트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5분씩 해도 10개면 50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을 이용해서 빨리 시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체 임플란트라는 거는 입안에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치아나 어떤 교합 평면이나 각도나 이런 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10개를 심는 동안에 계속 재고 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미리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그거 그대로 해서 또 그대로 심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신 사례처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그 전신질환, 당뇨나 고혈압 등 이런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당연히 최소 침습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수술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를 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직장인의 경우는요. 빠른 치유를 통해서 빠른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네, 빠진 치아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보철물도 디지털 기술이 좀 접목이 되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전체 보철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0세 정도 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치아를 쓰다 보면은요 치아가 마모가 됩니다. 거의 치아가 이만큼 있었으면 반 이상으로 줄어들거나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치아가 파절이 되죠. 네. 그리고 만성치주염도 생겨 있으면 그러면 치아가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교합의 그 높이도 안 맞고 교합력이 너무 세게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몇 개의 치아만 발치를 하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그 잘못된 교합압이 임플란트에 가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철을 해서 교합 설정을 제대로 해서 교합의 조화를 되찾아야 오래 쓰는 임플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후를 보시면 꼭 전후가 바뀐 것 같지요. 네네. 젊었을 때 모습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치아 모양이 없고 이렇게 다 잘려져 있는 것들이 보일 네.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른쪽처럼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 회복을 했는데 이분 역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 부분을 보면은요. 네. 계획한 거 오른쪽에 이제 시뮬레이션한 3개의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했죠. 예, 그것과 엑스레이 보철한 거의 사진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식립을 했을 뿐더러 이분은 디지털로 보철, 그러니까 치아 머리를 제작하는 것도 디지털로 했는데요. 예, 이 화면은 뭐 컬러풀한데 사실 컴퓨터에서 기공사가 치아 모양을 디자인한 겁니다. 왼쪽에는 그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가 맞춤형 지대주이고요. 네네네. 오른쪽은 치아, 맞춤형 지대주와 치아를 동시에 디지털로 만드는 겁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이 경우에 컴퓨터 디자인하고 밀링 머신을 사용해서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존 방법으로는 기공사들이 이제 본을 떠가지고 모델을 넣고 막 조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이 아무래도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쁜 디자인의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 치와의 교합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교합압이 임플란트에 적당하게 잘 가해져야 네. 무리한 힘으로 인한 그 임플란트의 부러짐이나 혹은 보철물 탈락이나 스크류 루스닝 이런 것들이 적게 되기 때문에 교합 형성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교합 측정을 하는 방법은요. 교합지
그러니까 색종이입니다. 빨갛고 네. 검은 그런 색종이를 이용해서 입안에 넣고 딱딱딱 해보세요. 그럼 왼쪽처럼 이렇게 검은 점들이 찍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심하게 닿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균일하게 닿게 하는 건데요. 사실 색종이는 사실은 묻어도 묻혀지는 거고요. 또 안 찍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합압에 세기 같은 거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요즘에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기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세기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려지는 양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접촉을 잘 알게 되는데요. 기존의 그 교합지를 이용한 방법에서는요. 조기 접촉,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닿는 점이 안 찍히기도 합니다. 그거를 잘 판별해서 교합 조정을 잘 하는 거가 사실 닥터의 능력인데요. 굉장히 이제 안 찍히니까 능숙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데 디지털 교합 측정기를 사용을 하면은 교합지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센 교합이 찍히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되고 조기 접촉을 잘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아유, 어떤 고마워요. 점이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내가 한 62세인데 네. 한 2년 전에 그 임플란트 그 틀니를 했어요. 네. 이렇게 밑에 3개하고 위에 4개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말이 안 되고 밥도 잘 못 먹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니까. 네. 그래서 말도 좀 혼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까 뭐 TV 보니까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발음도 좀 약간 부정확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원장님? 임플란트 틀니가 이제 네. 불편하다고 하신 겁니다. 네. 발음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나요, 혹시? 예, 좀 헐거워서 밥 헐겁고. 먹다가 가끔 소모품으로 몇 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데 네. 이 접착력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멍 씹는 게 네.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네. 보니까. 씹는 힘이 좀 약하고 그리고 잘 예. 떨어지고 발음이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아래 예, 3개 맞아요. 정도면 그래도 고정이 잘 될 텐데 네. 이 부분도 사실 진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틀리기 때문에 뭐 전체 임플란트를 자기 치아처럼 한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씹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임플란트가 없는 상태보다는 아마 개선이 되지 않으셨나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게 지금은 너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말이 새고 혼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헐거워져요. 네, 네네. 헐거워졌군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하신 거죠. 네. 처음에는 좀 약간 압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었는데 네. 여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임플란트 그 틀니의 경우는 뭐 장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품을 그 내부에 어떤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고무링 같은 거가 들어가는데 예, 그거를 그걸 바로 갈아주더라고요.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 요 정도 가르시고 너무 많이 닿을 것 같으면은 그 한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가시고요. 그리고 교합에 대한 것도 조금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 잇몸의 모양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잇몸의 모양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또 릴라이닝이라 그러는데 틀니 내면에 네. 수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러셨나요? 요새요.
그랬다면 환자분은 지금 이제 유지 관리의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았는데 그래요? 예, 현재 지금 불편한 거니까 그거 틀니를 제작하신 치과에 가셔서 뭐 바꿔야 될 거 바꾸고 뭐 보강해야 될 거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전체 잇몸뼈가 있다면은 그래도 전악 임플란트가 좀 가능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틀니를 처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셨다가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나중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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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저는요, 네, 79세인데요. 네, 조금 전에 고령도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서 네. 용기를 내서 전화 드려봤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설리 언니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됐는데 네. 요즘 동네 치과에 가서 이제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느냐고 우인이만이라도 그랬더니 네.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서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제 소원은 그러면 뼈를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심어서 한다고 해서 심어서 네. 할 수 있는가 네. 그 말만 듣고 싶어요. 네. 네, 지금 현재 틀니를 15년 사용하셨는데 남아있는 치아가 있으신가요? 전체 우리 틀니. 남아있는 이 하나도 없고 아래는 지금 네. 6개를 살려놓고 있어요, 앞니. 아래는 6개. 이 경우가 앞니만. 상당히 불편한 경우입니다. 아래는 자연치가 앞에만 있고요. 위에는 틀니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그 센 자연치가 앞에를 계속 누르게 되면 틀니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뼈가 지금 녹아서 좀 어렵겠다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상에서 정밀 진단을 해서 심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고요. 심을 수 네. 있는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해서라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있는지 네. 진단을 해서 그만큼 심으면은 혹시 뭐 다 못 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네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몇 자리 빼놓고 그래도 몇 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진단에 따라서 보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으니까 뭐 의사 역할은 별로 좀 중요하지 않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닙니다. 역시 이제 임플란트는 의사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를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거, 의사분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치과 선택을 위한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같은 환자도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서 선택하는 임플란트 종류나 식립 방법이나 뼈 이식 여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는요, 의사의 축적된 경험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시술 시에 그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선택할 때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 경험이 많아서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그거를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의사분이 그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치아 상태는 이렇고요, 치료상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자세히 알려주고 네. 서로 이제 신뢰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재방문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정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 외출은 좀 자제하시고요. 틈틈이 물 많이 드시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만 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